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자 제7판 신헌법입문 259페이지 제2항 기본권의 상충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개념과 시렉 1번의 개념. 기본권의 상충이란 하나의 같은 사안에서 서로 복수의 기본권 주체들이 서로 대립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각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헌재도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 판례는 판례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상충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 간의 문제, 즉 기본권 주체의 복수성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 그 여러 기본권들이 아울러 영향을 받는 경우인 기본권 경합과는 구별된다. 기본권 상충의 경우에 복수의 기본권 주체들 간의 갈등이므로 그것들이 법적 분쟁의 문제로 전개되면 국가 권력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게 되고 헌법적 문제로 부각된다. 상충되는 권리는 기본권으로서의 보호되는, 즉 기본권의 보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기본권들 간의 충돌이어야 한다. 어느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의 보호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과 상충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를 유사충돌이라고 부르기로 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애초에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아니므로 비상충이다. 기본권 상충 자체는 국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기본권 상충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가 국가의 해결을 위한 개입을 요구하거나 국가가 260페이지 필요에 의해 개입하게 되면 헌법적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헌법적 문제로서의 기본권 상충의 개념은 국가가 해결을 위하여 개입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예컨대 헌법적 문제 해결을 요하는 기본권의 상충은 동그라미 2번의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존재, 동그라미 2번에 충돌되는 진정한 기본권의 존재, 동그라미 3번에 국가에 대한 보호 요청이 있을 것을 그 개념 요소로 한다. 이번의 기본권 상충과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 상충은 기본권 주체들 간의 문제이므로 사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야 사인들 간의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사인적 효력이 요구되는 문제 상황과 기본권 상충의 문제 상황이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사인들 간의 효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충동 상황이 있는 사인들이 각각 주장하는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기본권 상충의 문제를 논할 수 없게 된다. 기본권 상충 문제는 국가의 개입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본권의 제3자의 문제가 예의되는 상황도 헌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인들 간의 자율 해결이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가 요구될 때의 상황이므로 양자 모두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문제의 성격이 다르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과 충돌 문제를 함께 지적하기도 한 예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실익. 기본권은 국가나 헌법의 존재의 목적이고
인간의 생활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최대한의 보장이 요구되는 물론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상충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상충되는 기본권들을 불가피하게 희생시킬 수밖에 없더라도 이러한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절함으로써 가능한 한 상충되는 기본권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권이 상충할 때 어느 기본권 주체에 어떠한 기본권들이 어느 정도 충돌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기본권의 조절을 위한 전제적 과제이다. 261페이지. 기본권의 조절은 어느 한 기본권을 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기본권 주체들이 가능한 한 조금씩 최소한의 양보 내지 희생을 통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기본권 보호의 양을 최대화하여 최적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조절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권들이 어느 정도 충돌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그 우선순위 희생의 정도를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충론의 오늘날 기본권의 조절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실익이 있다. 문제는 기본권 상충의 해결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방법들과 별개의 것에 있는가에 있다. 사례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의 사례. 로마자 2번의 사례. 사인들 간의 기본권의 상충 현상은 일상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간의 상충. 동그라미 2번에 언론사가 보도 등에서 어느 사람의 명예에 관한 언급을 한 경우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권, 인격권 간의 상충. 3번에 소음을 발생하는 공장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이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에 공장 운영이라는 영업의 자유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상충. 4번에 교사가 자신의 신앙이나 사상을 수업에서 강조할 경우에 교사의 종교 내지 사상의 자유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상충. 5번에 기업이 사원의 채용에 있어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 기업의 경영의 자유와 특정 지원자들의 근로와 권리, 사상의 자유의 상충. 6번에 어느 단체의 집회와 시위 때문에 통일권이 방해될 경우에 집회의 자유와 왕래 권리의 상충. 7번에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충돌 등을 둘 수 있다. 로마자 3번의 해결 방법에 관한 학설과 이론. 일반의 해결 방법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기본권 상충의 해결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261페이지 안가 1번의 여러 방법들. 방가 1번의 규범 내용 확정론. 제1차적 해결 중고로서 충돌되는 기본권의 내용의 확정을 들고 있는 이론이다. 이는 사안에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갈 것인지 살펴보아 들어가지 않으면 배제함으로써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규범 내용 확정론. 방가 2번의 입법의 자유영역 이론. 헌법에서 기본권 상충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입법자의 자유로운 형성에 맞게 하고 법원이나 헌재의 해석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이론이다. 입법의 자유 영역. 3번의 서열 이론. 기본권 간에는 상하의 우열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돌하는 기본권 중에 상위 기본권을 하위 기본권에 우선하여 보호한다는 이론이다. 4번의 법익형란론, 이익형,
상징되는 각 기본권의 법익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큰 법익을 가진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한다는 방법론이다. 방가로 5번의 규범조화적 해석. 이는 충돌되는 기본권 중에 어느 한 기본권을 전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양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으로는 1번의 비례의 원칙의 방법. 상충되는 기본권을 모두 양을 뜨게 하는데 그 기본권의 필요 최소한으로 제약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는 방법. 비례의 원칙에 관해서 호술. 2번에 상충되는 어느 기본권도 희생시키지 않는 대안에 의한 해결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과 비슷하게 형평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양가로 이번에 해결에 관한 학설의 입장. 국내에서는 이외 여러 방법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권 상충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표현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법익형량에 의하자는 견해, 규범조화적 해설에 의하자는 견해, 법익형량과 규범조화적 방법 모두 적용하여 해결하자는 견해도 있다. 최종적으로 입법의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63페이지. 예, 263페이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해결 방법 등에 대한 평가. 양가로 이번에 규범 유형 확정론. 규범 영역의 확정은 규범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충돌이 아니라 하여 배제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키기 위한 전제적 판단이지 이것이 해결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이번에 입법의 자유영역 이론. 입법의 자유영역 이론은 상충 해결의 방식에 의한 이론이 아니라 그 해결을 할 의무를 누가 수행하는가 하는 해결의 주체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해결 방법들 중 하나로 보기는 힘들다. 양가로 3번의 서열이론. 일률적으로 상위 기본권은 전적으로 보장하고 하위 기본권은 무조건 이를 희생시키는 양자 택일식 승자 독식적인 적용을 하여한다는 서열이론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기본권의 최대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 하위의 기본권이기에 상위의 기본권을 위하여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적인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한 희생을 가져오지 않고 상위의 기본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가로 4번의 법익형량론. 법익형량론이 형량 결과 이익이 적은 기본권은 언제나 완전히 희생하는 것으로 보는 양자 택일식의 방법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는 역시 기본권의 최대 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익형량의 방법이 쌍방의 적절한 양보를 통해 최적치를 찾기 위하여 조금씩 양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타당하다. 법익형량을 최소 희생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비례원칙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된다. 264페이지 양가로 5번 실제적 조화 원리, 규범조화적 해석. 실제적 조화 원리는 그것 자체가 해결을 가져오게 하는 구체적 방법이 아니라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 내지 결과이다. 규범조화적 방법이라는 설명 아래 다시 규범조화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비례의 원칙, 대안식 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규범조화적 해석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해결 방향 내지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상충되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어느 기본권도 다치지 않게 하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 대안이 발견될 수 있다면 이는 애초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직에서 원래 유자전에서 들어왔으면 괜히 로마자 4번을 판례해보겠습니다. 1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양가로 1번 해결 방법. 헌재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 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 등을 둘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 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구체적 판례. 기본권 상충이 이루어진 헌재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번에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충돌. 헌재는 두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 265페이지에 한다고 하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심사 결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반론권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흡연권과 혐연권이 서로 충돌한다. 헌재는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상하의 위기 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서열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3번에)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과 근로자의 노조선택권의 충돌. 유니언샵 결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것을 해고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언샵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선택권 등의 단결권과 상충한다. 헌재는 충돌이 있다고 보고 비례심사를 하였는데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4번에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간의 충돌. 헌재는 채권자 취소권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이러한 기본권들 간의 충돌이 있다고 보아 그 해결 방법으로 교범조화적 해석, 법익 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비례심사로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5번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금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6호 법문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한다고 보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준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킬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서열이론이나 222페이지 법익 형량론이 하위의 기본권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고, 더구나 법익 형량은 헌재가 채택하고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인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이므로 타당하지 못한 판시이다. 동그라미 6번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 헌재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요소론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고 본다. 헌재는 자유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심사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심사 결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7번 학부모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의 충돌. 헌재는 비례 원칙 심사를 하였는데,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조항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만을 공시정보로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가입 명단은 공시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학부모 등이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학의 자율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충돌.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 계획을 인정한 부분이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한다고 보면서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적정한 비례 원칙을 유지한 것이라고 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9번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되도록 한 형법 제311조에 의하여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한다고 하면서 그 조화로운 해석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267페이지 심사를 한다고 하여 심사 결과 합헌 결정을 하였다. 한편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고 보면서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한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 1번 반론보도 청구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 간의 충돌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의 획정을 통하여 해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또한 종립고등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문제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그리고 이익 형량을 한 예도 있다. 그 사안은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 시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자 5번의 정리. 어느 기본권이 희생되지 않고는 다른 기본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기본권의 최소한의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희생은 결국 268페이지 각각의 기본권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기본권 상충에서 해결은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위 헌재 판결들에서도 나타난다. 즉, 위 헌재 판례들에서 어느 각 기본권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경우에가 아닌 대부분인 경우인 판례에서 상충 해결의 비례원칙을 적용하였는데 비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 원칙이다. 대부분의 판례도 이익 형량, 조화적 방법에 의해서 최적 실현의 경계 결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역시 기본권 제한 문제로 가게 됨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